안녕하세요. 5년이란 세월 참아오다 결국 시어머니하고 대판 싸우고 연 끊고 지내기로 한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이게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이야기는 아닌 걸 알지만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데에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일단 연 끊고 살겠다는 말은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먼저 꺼낸 말입니다. 시어머니도 주변 분들한테 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니셨나 봐요. 다들 하나같이 어디서 저 같은 걸 며느리라고 데려왔냐는 이야기를 하셨다네요. 만천하에 물어봐도 이게 다 제가 자초한 일이고 제 손을 들어줄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가 잘하면 잘했지 잘못한 행동 하나 한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시어머니와는 연을 끊고 지내게 된 지 벌써 2달이 넘어가지만 남편도 중간에서 난처해야 하는 것 같고 신경 쓰여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적어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 천천히 들어보시고 제가 정말 잘못을 한 건지 한번 객관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제가 잘못한 게 맞다면 당장 날 잡고 시어머니 찾아가 사과를 드릴까 생각 중이거든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시어머니와 제 관계가 흐트러지게 된 걸 설명할 수 있을지 감도 안 잡히네요. 얼마 전 신우가 출산을 하면서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억지 부탁이 연을 끊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지만 사실 전부터 시어머니와 저 둘 사이에 쌓이고 쌓였던 악감정이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결혼하기 전부터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남편과는 연애 결혼을 했는데 결혼 준비하면서도 일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과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시기도 비슷하고 둘이 버는 돈도 비슷했다 보니 결혼 전에 모아놓은 돈의 액수까지 비슷했습니다. 누가 더 해가네 덜 해가네 이야기 나올 것도 없이 말이죠. 그래서 결혼은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가 지원을 안 받으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애초에 결혼지원금에 대해서는 시댁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냈거든요. 저희 결혼하는데 무려 1억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노후 준비 끝나고부터 저 시집 갈 때 준다고 들어놓은 적금이 있기는 했는데 1억에서는 한참 모자라는 금액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서 똑같이 돈을 맞춰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는데 저희 친정어머니께서 그럴 수는 없다고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다가 해주셨어요. 친정어머니가 돈 빌리러 다닌다고 친척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이 아팠기에 친정어머니한테 그냥 있는 돈만 가지고 결혼해도 된다고 했는데 괜히 돈 덜 해갔다가 이야기 나오면 골치 아프다며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해 주셔서 저희 집도 똑같이 1억 보태서 정확하게 반반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돈은 다행히 저희 이모가 이자 거의 없는 조건으로 빌려주셨어요. 과거에 이모가 저희 부모님께 신세를 졌던 게 많아서 그때 은혜를 갚는 거니 부담 갖지 말라면서 흔쾌히 빌려주셨죠. 저희 친정집이 서울 외곽 쪽에 있는데 의도한 건 아니지만 신혼집을 구하다 보니 친정에서 차로 15분 거리로 비교적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돈에 양가에서 지원받은 돈 합치면 대출 하나 없이 자가로 들어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서울권 아파트였거든요. 물론 찾아보면 더 있기야 하겠지만 동네가 저한테 익숙하다는 것도 장점이면 장점이었고 남편과 제가 출퇴근하기 편한 지하철 노선이 집에서 가까웠다는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무엇보다 금매로 나온 매물이었는데 집주인분이 빨리 처분하고 싶다고 안에 고쳐놓을 것들도 싹 다 고쳐놓고 리모델링도 새로 싹 해놓았던 집이라 따지고 보면 시세보다 몇천 아끼는 느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집이라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집을 신혼집으로 정하고 계약금까지 걸어놨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말을 바꿔버렸어요. 이유는 신혼집이 처가에서 너무 가까운 거 아니냐는 이유였습니다. 집이 가까울지언정 저희 어머니는 저희 집에 자주 오며 가며 하실 생각도 없는데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내 돈 1억을 내고 우리 아들 처가살이 시킬 생각 있냐고? 신혼집을 친정 근처에다 구한다면 해주기로 한 돈은 안 해주겠다고 나온 거예요. 이미 계약금까지 걸어놨는데 저렇게 나오니 아주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죠. 시어머니는 지원해주기로 했던 돈을 안 주게 되면 계약금 조금 손해보더라도 저희가 시댁 근처로 신혼집을 구할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애초에 저희가 신혼집 구할 때 시댁 근처 동네도 안 알아봤던 게 아니거든요. 그쪽 동네에서 저희 예산으로 집을 구하려면 꼬마 아파트나 빌라 정도밖에 없었는데 돈 때문에 그 집 들어가 살자니 나중에 처분할 거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그렇다고 단지형 아파트를 구하자니 돈이 너무나도 모자라서 대출을 크게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이 상황을 들은 저희 이모가 또 조건 없이 1억을 저희한테 빌려주시겠다고 나온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이야기가 달라졌죠. 친정 근처에 살게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아들이 처가 눈치 보면서 살게 될까 걱정이었는데 이젠 시댁에서 돈 한 푼 안 해준다고 하는 상황에
집 살 때 모자란 돈을 다 친정에서 해주는 그림이 되었으니 이젠 더더욱이 남편이 저희 집 눈치를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물론 저희 친정부모님이 그러실 분들은 아니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안 주기로 했던 돈을 진짜로 안 줄 수 없던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이모한테 돈을 더 빌릴 필요 없이 시어머니가 해주기로 했던 돈을 다시 저희에게 주면서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출가 외인이니 어쩌니 하면서 결혼했으면 친정에 너무 자주 들락거리는 거 안 좋다는 식으로 몇 번이고 경고하듯 이야기를 했었죠. 솔직히 그 말들이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친정에 더 자주 찾아가고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장인 장모님에게 어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솔직히 저희 친정 부모님도 사위가 오면 불편한 건 매한가지였거든요. 괜히 너네 오면 밥도 해야 되고 집도 치워야 되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으니 가깝다고 찾아오지 말라고 당부를 하셨거든요. 시어머니가 출가 외인이란 말 같은 거 굳이 꺼내지 않아도 친정에는 자주 들락날락 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는데 아무래도 결혼 전에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있다 보니 저는 하기 싫어도 좀 더 시댁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처가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걸 굳이 증명까지 해야 할 필요는 없었지만 멀리 살아도 시댁도 잘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2주, 3주에 한 번씩은 찾아가고 그랬어요. 결혼하고 처음 2년 동안은 시어머니가 저한테 특별하게 잘해주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저를 특별하게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아들이 밥은 잘 먹고 다니냐며 왜 이렇게 살이 빠진 것 같냐 하고 제 앞에서 아들 걱정 몇 번 하면서 눈치 주는 게 전부였었죠. 그런 시어머니가 본격적으로 저에게 무언가 요구를 하기 시작한 건 결혼하고 2년이 지나 남편의 동생인 신우가 결혼할 때가 되어서부터였어요. 1억 그거 괜히 지원받았나 싶을 정도로 돈 앞에서 엄청 치사해지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한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기로 2천만 원만 하라는 말을 꺼내셨죠. 제안이라기보단 통보에 가까웠습니다. 심지어 그 돈을 남편과 제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돈에서 내라는 게 아니라 제 돈으로 모자라면 친정돈까지 끌어와서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셨죠. 저랑 남편이 결혼할 때 결혼자금 대부분을 저희 집 사는데 지출을 했다 보니 예단이랑 이런 건 전부 생략을 해버렸었거든요. 그때 당연히 받아야 할 걸 안 받았으니 신우 결혼식에 2천만 원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처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원래 그때 시어머니랑 신우가 받아야 했을 명품들이며 시어머니가 친척분들한테 돌렸을 것들에 이것저것 다 포함해서 말이죠. 애초에 신우하고는 사이가 그럭저럭 괜찮았다 보니 게다가 남편의 하나뿐인 동생이기도 해서 추기로 300만 원 정도 해줄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 돈 200에 제 돈 100 해서 말이죠. 못해도 신혼집에 75인치짜리 TV 하나는 해주자. 이런 걸 남편하고 상의하고 있었는데 막상 시어머니가 저렇게 대놓고 예단이 어쨌니 저쨌니 2천만 원을 친정돈 합쳐서 주니마니 이러고 계시니 TV는커녕 단돈 20만 원도 해주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예단 안 해온 거 해드리는 셈치고 제 돈으로 2천만 원 흔쾌히 해주겠다고 했어요. 대신 저도 못 받은 예물 받아야겠다고 말했어요. 예단 예물 원래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 저도 이참에 어머님 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금으로 도배를 해봐야겠다고 했죠. 금이면 나중에 값도 오를 수 있으니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해보니 결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막상 예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안 해보셨나 봐요. 예물 이야기가 나오니 그 뒤로 신우 축의금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만 가만히 계셨다면 저도 손이 작은 사람은 아니니 신우가 못해도 저희한테 TV 하나는 받았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좋은 걸 해주자니 괜히 시어머니 때문에 해주는 것 같아서 더 해주기 싫더라고요. 그래도 신우는 거기서 잘못한 건 없었으니 그냥 절충해서 100만 원 추기해주고 끝냈습니다. 신우가 저희 결혼할 때 10만 원 해줬던 걸 10배로 돌려받았으니 신우도 불만 하나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신우한테 뭘 그렇게 많이 주셨냐고 고맙다는 연락까지 왔으니까요. 시어머니 때문에 많이 줄은 거라고 말해줄까 말까 하다가 이간질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서 말았습니다. 아마 이때부터였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본격적으로 저를 못 살게 굴겠다 작정했구나 느낀 게 말이죠. 없던 집안 제사까지 만들고 평생을 사드시던 김치도 직접 담궈 드시기 시작했죠. 왜 며느리들이 다들 스트레스 받아 한다는 것들이잖아요. 하지만 김장이나 제사가 앞으로 평생 하라면 정말 스트레스 받는 일일지는 몰라도 사실 저한테는 당장 그렇다 할 큰 타격이 없었어요.
1년에 그런 큰 행사가 몇 번이나 된다고 그때 잠깐 고생하는 게 힘들 게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괜히 김장한다고 미리미리 배추도 절여 놓으시고 제사 때문에 미리미리 재료도 준비하고 해야 하는 시어머니가 힘들면 더 힘들었지. 하루 잠깐 가서 고생하고 오는 건 저한테는 그 어떤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사 끝나면 끝나는 대로 며칠치 반찬거리 챙겨오고 김치도 김치냉장고 가득 채워 1년치 먹을 만큼 가져왔었으니 1년에 몇 번 안 되는 그런 시댁 행사 참여하는 게 힘들고 짜증난다기보단 즐겁기까지 했어요. 막상 제가 너무 재밌어하는 반응을 보이니 제사랑 김장도 얼마 안 가서 그만두시더라고요. 제사야 뭐 남의 집 후손인 제가 나서긴 그런데 김치는 또 담궈 먹다가 다시 사 먹자니 아쉬워서 김장철만 되면 제가 일부러 시댁에 절인 배추 주말에 배달 주문해놓고 도착하는 날에 시댁 찾아가 김장하자고 일부러 하고 그랬어요. 언젠가부터는 시어머니가 김치 담가 먹을 거면 혼자 해 먹으라고 여기로 배추 좀 보내지 말라고 아주 학을 떼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남편도 보면 저랑 시어머니랑 참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둘이 엄청 친해 보인다고까지 할 정도였죠. 저는 사이가 좋다기보단 꿍짝이 잘 맞는 거라고 대답하긴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 난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했던 건 저 혼자뿐이었고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며느리 한번 잡들이 제대로 해줄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제 스스로 평가하는 거긴 하지만 나름 결혼 생활 현명하게 잘하고 있었어요. 저랑 남편 관계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죠. 하지만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도무지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상 집에 갚을 대출이 남은 것도 아니었으니 아이는 아무 때고 가져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일부는 체력이 모자라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 직장 그만두고 마음 편히 준비하면 아이가 생길 거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모자랄 것 없던 상황이긴 했지만 막상 또 돈 생각하니까 외벌이는 하기 싫었고요. 그러다 생각한 게 아예 제가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으로 일을 배워보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재택근무를 한다고 일이 절대 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육아와 일을 동시에 병행할 수 있으니 맞벌이 유지하면서 아이 갖기엔 정말 최적의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심이 들자마자 직장을 그만두고 나오게 되었고 아무튼 그렇게 저는 코딩 쪽 관련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듣자 하니 이쪽 분야가 그나마 프리랜서로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고 취직률도 좋으니 여차하면 다시 취직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저희 결혼할 때 돈을 빌려주신 저희 이모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돈을 조금 급하게 갚아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모가 장사를 하고 계셨는데 코로나 겪으면서 가게 2개가 동시에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상황이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아무튼 그때는 정말이지 회사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한 게 참으로 후회가 되더군요. 돈을 저희가 갚는 게 아니고 저희 친정부모님이 이모한테 갚아야 하긴 했지만 순식간에 목돈이 나가게 생겼으니 제가 조금이나마 보태드리고 차라리 친정부모님이 저한테 돈을 돌려주는 식으로 하면 참 좋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코딩 부트캠프 수료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어 있던 상태다 보니 섣불리 친정에 목돈을 내어주자는 말을 남편에게 꺼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제가 따로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조금씩 친정 도와주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러던 중에 하루는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직도 내 아들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고 있냐는 말로 전화를 시작하셨는데 저는 시어머니가 빈정거리는 게 오랜만에 제 속이나 한번 긁어놓으려고 전화를 한 줄로만 알았죠. 그런데 정말 뜻밖의 소식을 전해왔어요. 왜 전화했는가 했더니 그건 바로 신우의 출산일이 임박해왔다는 소식이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죠. 알고 보니 저희가 아이가 안 생기는 것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것 때문에 신우가 임신 후에도 저희한테는 비밀로 했던 거예요. 신우가 시어머니 입단속도 제대로 시켰던 건지 시어머니도 신우 임신 사실에 대해 저희에게 언급 한 번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던 거죠. 신우와 교류는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축하에 마땅한 일이었으니 참 잘된 일이라고 축하해줬어요. 하지만 속이 쓰린 건 어쩔 수 없더군요. 아무튼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으면서 신우가 요즘 고민이 많아 보이는데 저랑 이야기해보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전화 끊으면 신우한테 전화나 꼭 한 통 해달라는 부탁을 해오더군요. 말씀드렸다시피 신우하고는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지만 그닥 가깝게 지내던 사이도 아니었는데 난데없이 저랑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니 무슨 일인가 제가 다 의아했죠. 그래서 곧바로 신우한테 직접 축하한다고 인사도 건네줄 겸 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미안해할 게 하나도 없는데 신우는 미안해서 어쩌냐며 저한테 사과를 하더군요. 저랑 남편 두 사람 다 병원에서 검사까지 받았는데 둘 다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 시간 문제라고 미안해하지 말라고 한마디 해줬어요. 이런저런 안부 인사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한참 수다를 떨었는데 시어머니가 말한 것과는 다르게 신우가 딱히 고민이 있어서 저랑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보이진 않더라고요. 설마 또 저한테 말을 시작하기가 어려워서 일부러 저러는 건가 싶어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신우한테 물어봤어요. 시어머니가 말해줬다고 저한테 고민 상담하고 싶어 한다고 그랬다지 않았느냐고 물었죠. 신우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짐작을 못하는 듯 하다가 아 그거 하면서 고민이긴 한데 새언니랑은 딱히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입을 열었어요. 저보고 신경 쓰실 필요 없다고 대뜸 이야기하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 말을 하려다 말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엄청 궁금한 거요. 그래서 신우한테 무슨 일인데 어머님이 나한테 말씀을 그렇게 하셨던 거냐 물어봤죠. 신우가 설명하기를 사실 신우네가 형편이 썩 좋은 편이 아니다 보니 맞벌이를 무조건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신우네 시댁에서 아이를 봐주기로 하기는 했는데 그쪽 사정상 아이 태어나자마자 1년 정도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정,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한테도 부탁을 해봤는데 시어머니도 시큰둥한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제 이야기를 신우한테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놀고 먹는다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애 봐주는 걸 저한테 부탁해보라고 했다더라고요. 신우는 제가 재택근무를 위해 새 공부를 시작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 말 맞다나 제가 본격적으로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놀고 먹기 시작한 줄 알았답니다. 오해를 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직장을 그만둔 게 본격적으로 자녀 계획을 준비하려고 그러는 건가 싶었대요. 신우 입장에서는 저한테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긴 했지만 아이가 안 생겨서 고민이 많다던 저희 집에 아이를 부탁하기에도 또 너무 미안해서 말을 꺼낼 생각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집으로 출퇴근하는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니많이 알아보고 있던 와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까짓 거 내가 해주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장 내일 아이가 생긴다고 해도 애가 생기자마자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최대 10달은 더 걸리는 일이잖아요. 무엇보다 사실 제가 아이를 봐주겠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 건 친정부모님이 이모에게 갚아야 할 돈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었더라면 신우도 저한테 부탁조차 안 했을 테지만 지금은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당장 돈 주고 사람 구해서 쓸 생각이면 내가 가족 할인 해줘서 돈 조금 덜 받고 봐주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저도 월 고정 수입이 생기는 거니 그 돈으로 조금이나마 친정어머니랑 이모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제가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 신우도 아이 봐줄 사람이 필요했으니 이거야말로 신우 좋고 옳게 좋은 일 아니겠냐 싶대요. 아니나 다를까 신우도 너무 잘 됐다며 좋아하더라고요. 신우 입장에서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가족이 아이를 돌봐주는 걸 선호할 테니까 말이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할 수 있었으니까요. 신우 월급이 300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평일 동안 제가 신우네 집으로 출퇴근해서 상주하면서 아이를 돌봐주고 심해부나 신우 두 사람 중에 한 명 퇴근할 때까지 봐주는 조건으로 아이를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돈은 한 달에 딱 100만 원씩만 받기로 했어요. 점심 식사 비용이랑 교통비는 신우가 달마다 따로 정산해주기로 했고요. 상주에서 아이 돌봐주는 것 치고는 많이 저렴한 편인 게 제가 뭐 다른 집안일을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이만 봐주기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외의 시간에는 집에서 컴퓨터 켜놓고 제 공부를 하기로 했으니 신우는 사람 싸게 구해서 또 좋고 저는 제 공부하면서 용돈이나마 조금 벌어서 좋았죠. 시어머니 때문에 시댁과 거리를 조금 두기는 했지만 신우가 이 정도로 말이 통하는 사람일 거라곤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이러면서 앞으로 신우랑도 가깝게 지낼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그 산통을 다 깨부숴버리고 말았네요. 아무튼 신우랑 그렇게 하기로 정하고 며칠 지나서였는데